네,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번 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를 계속해서 시도할 계획입니다.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.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이번 한 주입니다. 자, 검찰 출입하는 이병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어찌됐든 검찰이 하려는 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그런 전술로 보여지고 있는데 곧 구속 시한도 다가오고 이 전 대통령의 태도에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, 즉 오는 4월 10일인데요. 네. 검찰은 이미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전 대통령을 붙잡아 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런 만큼 이번 구속기간 내에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앞서 김윤옥 여사가 조사를 거부한 만큼 실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고 이런 상황은 검찰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압박 카드로 활용해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조사에 응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그런데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서면 조사를 했는데 백지로 돌아왔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네, 김윤옥 여사가 이미 검찰 조사에 대해서 반대한다, 받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만큼 네. 설사 백지 상태로 답변서가 돌아온다고 한들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결국 검찰은 김 여사를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려고 했었는데요. 그게 어렵다면은 그런 최소한 노력을 다한 뒤에 결국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다른 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?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인데요. 그렇죠. 따라서 구속 만기인 다음 주 화요일 또는 그 전인 월요일쯤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기소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. 그런데 뭐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서요?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지금 경력 변호사를 모집한다 이런 공고를 냈습니다. 채용 규모는 5명 정도고 또 국내 대형 로펌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. 네. 저희 취재진이 이 법무법인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모집 공고를 냈던 첫날, 즉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30명 정도가 문의를 했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현재까지 경쟁률이 한 6대1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. 6대1이면 좀 치열한 정도네요. 네. 예. 그래서 법무법인 측에서는 추가로 지원을 더 받아보고 변호인단을 추가하겠다, 충원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. 그래요. 자,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 이제 1심이 선고가 되는데 근데 법정에 출석을 안 한다는데 TV 생중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예, TV 생중계 얘기는 이번에 처음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요. 예. 지난 1월이었습니다.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 최순실 씨 선고 때도 TV 생중계 얘기가 큰 화두가 됐었었는데요. 네. 당시에 이제 최 씨 측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재판부도 인권 침해와 같은 2차 피해를 우려해서 결국은 성사되지 않았었습니다.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TV 중계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다만 대법원 규칙을 보면 공익성이 크다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데 TV 생중계에 대한 그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? 충분히 그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예. 한 예를 들면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로 기소된 그 국정원 특활비 재판과 관련해서 오랜만에 본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즉 변호인을 통해서 그 관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. 이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한 건데요. 마찬가지로 그 TV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중계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박 전 대통령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은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제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네.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박 전 대통령하고 앞서 1심 선고를 받은 최순실 씨가 13가지의 공통 혐의를 받았었거든요. 예. 근데 최 씨는 아시다시피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5가지 혐의를 지금 추가로 받고 있는데요.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당시 검찰도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5년 더 많은 30년을 구형했었습니다. 네, 이번 주도 하여튼 서초동이 바빠지겠습니다.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
뭐 씁쓸하기만 합니다.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모쪼록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이병주 기자였습니다.